산타페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빠차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업 파트너가 되는 그런 소중한 자동차였죠. 하지만 소렌토 역시 산타페 못지않게 우리 곁에 오래 존재했고 우리에게 소중한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산타페와 신형 소렌토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하섭이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산타페와 소렌토의 전장은 다르지만 휠 베이스는 2815mm로 동일합니다. 회전 반경은 차이가 날까요? 지금 여기서 유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회전 반경 확실히 크네요. 1차로, 2차로, 3차로 3차로까지 들어왔고 3차로도 그나마 아슬아슬했습니다. 1차로, 2차로 넘었고 3차로까지 들어가네요. 중형급 SUV인 만큼 회전 반경은 꽤 크죠? 동일한 휠 베이스를 가진 만큼 산타페와 소렌토 모두 다 3차로까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최대 조향각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신형 산타페와 소렌토는 고무 부시 대신 유체를 이용한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되면서 승차감이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시승차 기준 산타페 가솔린은 21인치 타이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8인치 타이어가 장착됐습니다. 과연 어느 차의 승차감이 더 좋았을까요? 그거의 효과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을 달리고 있는데도 지금도 분명히 충격이 전달되긴 하는데 이 충격이 전달되는 과정이 한 단계 정제됐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앞바퀴는 좀 부드럽게 올라갔는데 뒷바퀴는 조금 퉁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노면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은 2열에서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여실히 느껴집니다. 지금도 앞쪽은 가만히 있는데 차가 뒤쪽만 이렇게 좀 뒤틀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1열보다는 승차감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포장되지 않은 주차장에서 승차감을 조금 느껴보자면은 확실히 저번에 시승했던 산타페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 타이어의 최대 크기가 18인치밖에 선택이 되지 않아요. 몸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긴 하지만 승차감 면에서는 훨씬 우수합니다. 앞바퀴는 부드럽게 올라가고 뒷바퀴도 똑같은 감각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나요. 부드러운 만큼 서스펜션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렇게 차를 좀 좌우로 흔들흔들 해보면은 출렁출렁 하면서 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아실 수 있겠죠. 앞쪽도 여유롭게 반응하고 뒤쪽도 여유롭게 반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 뒤에서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산타페는 잔진동 흡수 능력은 좋았지만 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리어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떨어지면서 2열 승차감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소렌토는 18인치 타이어로 인해 잔진동 흡수 능력이 좋았고 방지턱을 넘는 과정도 부드러워서 2열 승차감도 좋았습니다. 산타페와 소렌토는 모두 1열과 2열 이중접합 차원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각진 산타페와 그나마 덜 각진 소렌토의 정숙성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차가 좀 크고 각지다 보니까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90km, 시속 90km인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이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오히려 옆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음이 좀 더 크게 느껴지고 바퀴가 굴러가는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노면이 젖어 있다 보니까 이 노면이랑 물이랑 마찰하면서 나는 이 찰박찰박 소리 이런 것들이 크게 들리지 풍절음이나 뭐 엔진음이 이렇게 시끄럽게 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뒷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더 크게 들리네요. 확실히 2000rpm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4기통 터보 엔진 특유의 그런 좀 카랑카랑 거리는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가속을 하는 과정에서만 이런 소음이 좀 나는 거고요. 정속 주행을 한다거나 속도를 조금씩 줄일 때 아니면 타력 주행을 할 때 이럴 때는 엔진을 꺼줍니다. 지금도 90km가 넘었는데 엔진 가동이 멈춘 상태예요.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정숙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인 걸 차치하고서라도 산타페보다 방음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특히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앉았을 때 뒷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바퀴 굴러가는 소음들이 꽤나 시끄럽게 들렸잖아요. 근데 지금 소렌토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1열에서의 정숙성은 두 대 다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소렌토는 2000rpm이 넘어갈 때 1.6 터보 엔진 특유의 소리가 들립니다. 정속 주행 때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도움으로 정숙함을 보여줬습니다. 산타페는 엔진 소음은 크게 들려오지는 않았지만 2열 바퀴 굴러가는 소음이 들어온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산타페와 소렌토는 HDA2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ADAS 성능이지만 차이가 나는지 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비가 와가지고 차선이 제 눈에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쪽 차선씩은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던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변경을 해볼까요? 오른쪽 방향지시승을 켜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차가 스스로 차로를 변경하고 방향지시등까지 꺼줬어요. 아무래도 비도 많이 오고 차선도 지금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아까부터 계속해서 차선을 하나씩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동차로 변경 기능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그립 감지 시스템도 정전식
이 손이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전류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라서 뭐 옛날 차처럼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데도 스티어링 휠을 잡으세요 막 이렇게 경고등이 뜨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손가락만 대도 인식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등이 안 뜨는 거 보니까 손가락 하나만 걸쳐도 인식을 하는 것 같죠? 여기서 손을 살짝 떼면은 핸들을 잡으십시오. 바로 경고등이 뜨고 지금 잡으니까 없어지죠. 왼쪽 방향지시등 살짝 눌러주면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차로를 변경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티어링 휠의 그립 감지 시스템이 산타페처럼 정전식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지를 감지하는 토크 감지식입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가다 보면은 스티어링 휠을 잘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경고등이 뜨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줘야지 이게 경고등이 꺼지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산타페랑 급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동 차선 변경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성능은 비슷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산타페는 2, 소렌토는 1이지만 일상 주행에서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티어링 휠의 그립 감지 시스템이 산타페는 전류의 변화를 감지하는 직접식 감지 시스템이지만 소렌토는 토크 감지식이라서 스티어링 휠을 어느 정도 흔들어줘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산타페와 소렌토는 최신차답게 디스플레이 공조 조작계를 사용하는데요. 운전 중 조작성은 어느 게 더 편할까요? 기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센터 콘솔에 버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좀 최신 자동차답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신형 산타페도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를 따라가곤 있습니다. 버튼이 많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운전하면서 빠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운전대를 잡고 바람을 한 단계 줄이고 싶다. 결국 이렇게 시선이 한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방금 터치 제대로 못했어요. 확실히 산타페보다는 보기 편한 느낌이 있어요. 산타페는 비슷한 방식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만 산타페는 버튼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소렌토는 버튼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풍량을 조절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풍량을 조절을 하면 되죠. 산타페는 버튼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제대로 조작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소렌토는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조작하기 편했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산타페는 281마력을 내는 2.5L 터보 엔진이 탑재됐고 소렌토는 235마력을 내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무게는 산타페가 1905kg, 소렌토는 1890kg으로 15kg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과연 누가 더 경쾌한 가속력을 보여줬을까요? 합류 구간에 속도를 갑자기 높여야 할 때 이럴 때 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보면은 차가 나름 펀치력이 느껴집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2.5 터보 모델 281마력 8.5초 나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8초 후반대 아니면 지금 노면이 젖어 있기 때문에 9초대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출발할 때 앞바퀴가 막 이렇게 헛돌면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비가 오지 않는 날씨에 좀 날이 따뜻한 그런 기온이었다면은 8초 초반, 잘하면 7초 후반대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내놨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형급 SUV에 1.6 터보 엔진으로 가능할까? 좀 이렇게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경쾌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로백 성능도 우수한 편입니다. 저희가 측정했을 때 한 7.8초에서 7.9초 정도가 나왔거든요. 일상적인 주행뿐만 아니라 좀 고속도로에서 순간적으로 펀치력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추월할 때나 아니면 위험을 벗어날 때 이럴 때도 충분히 좋은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타페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8.5초를 보여줬고 소렌토는 정상 상황에서 7.8초를 보였습니다. 산타페가 소렌토와 같은 조건이었다면 비슷한 기록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1마력당 무게는 산타페 6.78kg, 소렌토는 8.04kg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낮은 출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능을 냈습니다. 각각 다른 파워트레인이지만 공인 연비 대비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아무래도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제가 한 50분 동안 30km 정도 주행했는데 나오는 연비는 9.4km가 나오고 있네요. 66km 정도를 달렸는데 누적 연비가 리터당 16.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타페는 공인 복합 연비보다 조금 낮은 수치로 아쉬움을 보여줬지만 소렌토는 공인 복합 연비보다 우수한 연비를 보여주며 하이브리드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 모델과 신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비교해봤습니다. 이전에 소렌토 풀체인지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 소렌토가 정말 압승을 거뒀죠. 과연 이번에도 풀체인지 모델 산타페가 압승을 할지
아니면은 의외로 페이스리프트 소렌토가 선전을 할지 두 차종 판매량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각각 얼마나 판매됐는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로프 신하섭이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